2013년 6월 인천의 한 원룸에서 다급하게 들어온 신고. 119가 출동해 보니까 앳된 남자아이가 화장실에 누워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사망한 환자분은 알몸으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화장실에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였고요. 전신에 이도화상. 정수리부터 이마까지 머리카락이 빠지고 여기저기가 벗겨진 데다가 이 배며 가슴이며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저기 흩뿌려진 혈흔과 부러진 골프채 그리고 스키부츠까지 한눈에 봐도 타살임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 함께 있었던 29살 여성은요. 자신이 숨진 아이의 과외교사라면서 이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수상한 과외교사와 공포의 합숙을 파헤쳐봅니다. 자, 오늘 사건은 2013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앳된 학생과 20대 과외교사가 합숙 과외를 했는데 자, 벼랑간 그 학생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네, 일단 119로 신고 들어온 게 2013년 6월 29일입니다. 그렇게 출동을 해보니까요. 아주 앳된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이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고1이었는데요. 자퇴한 만 16세의 권군입니다. 이 숨진 권군의 온몸은 아주 그냥 만신창이였습니다. 왼쪽 정강이만 빼놓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원룸 내부에서 이 다수의 비산 혈흔, 흩뿌려진 혈흔과 이 헤드가 떨어져 나간 골프채, 그리고 아이고. 스키부츠에 묻은 혈흔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살이 아주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숨진 학생과 그 같이 살았던 과외교사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일단 이들이 처음 만난 건 이 사건 발생 1년 전 2012년에 한 고등학교였습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교생과 학생, 제자 사이로 만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데요. 이후에 이 여성이 교생 실습을 끝내고 이 학생은 학교를 자퇴합니다. 자퇴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 여성이 이 학생의 과외교사를 자처하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이 된 건데요. 이 학생 권군, 피해자 권군은 검정고시를 치겠다고 해서 나와서 이제 동거를 하게 된 건데 그 집에서 지금 이 권군이 사망을 한 겁니다. 이제 경찰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이 수상한 과외교사를 맨 먼저 조사 대상에 올려서 경찰서 데려갔는데 이 과외교사가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이 피해 학생 권군에게 끓는 물을 뿌리고 골프채로 때렸다. 근데 왜 그랬냐면 예. 이 권군이 갑자기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이걸 피하다가 가스레인지에 있는 끓이던 보리차를 붓고 그다음에 겁먹어서 손에 잡히는 대로 구타를 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은 정당방위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는데 먼저 강원도 강릉에서 교생과 제자 사이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 권군이 갑자기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자퇴를 해요. 그러면서 인천까지 가서 이 교생 선생과 합숙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교생 선생은 얘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이걸 저항하는 과정에서 끓는 물을 뿌리고 뭘로 때려. 이게 뭔가요, 이게?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 싶어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분석을 했더니 휴대전화에 A라는 또 다른 여성이 나와요. 이 또 다른 여성이 권군하고도 통화를 자주 하고 또 이 과외교사하고도 자주 통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또 파헤쳐 봤더니 이 A라는 여성이 이 과외교사하고 같은 대학 동창이고 이 같은 학교로 교생실도 같이 나갔던 사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합숙하고 있는 곳에도 자주 드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외교사한테 그럼 이 A라는 여성에게는 도대체 왜 이 상황에서 전화를 했냐라고 했더니 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A 여성에게 말하려고 전화를 했고 A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남자친구를 이 원룸으로 보내줬다.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죠. 이게 좀 잘. 자, 이 기자가 조금 이거를 어떻게 좀 관계도 이런 걸로 좀 정리를 좀 해 보시죠. 네, 일단 중간에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숨진 피해자는 이 권군입니다. 16세 자퇴한 학생이었죠. 이
이 권군이 있고요. 권군과 합숙 과외를 하던 과외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가 끓는 물을 부은 것까지는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끓는 물을 부은 이유에 대해서 권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같이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과외 교사의 말을 뒷받침하는 인물들인데 일단 A 씨는 과외 교사와 이 동기이자 고등학교 동창이자 동료 교생이었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있는 건데요. 이들 무리가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 도중에 동영상 2개를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이 동영상은요, 이 과외 교사가 권군에게 성폭행 당한 날 찍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영상을 살펴보니까 짧은 영상인데 이 과외 교사랑 권군이 모두 속옷만 입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증거로 남기고 싶어서 찍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영상을 받고 경찰은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이 있잖아요. 영상이 찍힌 건 그보다 12시간 뒤였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미 이 권군은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성폭행하려다 끓는 물을 맞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12시간 뒤에 또 성폭행을 시도한 건가? 또 끓는 물을 뿌렸다면요. 이 뿌린 사람도 손이든 어디든 작은 화상이라도 입었어야 하는데 너무 깨끗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과외교사와 권군은 체구 차이도 상당히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을 정말 뿌렸다면 얼굴이라든지 이 안면부에만 화상을 입었어야 하는데 정수리부터 온몸에 거의 온몸에 균일하게 화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끓는 물을 부었다고 보는 게 훨씬 맞는 상황이겠죠. 또 예. 가장 중요한 건요. 성폭행 당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그 친구와 그 남자친구가 와서 찍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교수님께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자, 성인 3명이 말이죠. 왜 이렇게 고등학교를 자퇴한 저 권군 한 명에게 저 과외교사 그리고 A씨 또 A씨의 남자친구 성인 3명이 저렇게 집착을 했을까요? 일단 실습을 나갔던 교생들과 자퇴까지 하고 합숙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던 것부터 지금 뭐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좀 이게 좀 이상한데 뭔가 지금쯤이면 드러나야 할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과외 선생하고 권군하고가 합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 과외 선생은 이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도 이 권군에 대해서 굉장히 각지다게 해주고 반가워 과외도 직접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 과외 선생이 권군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고 예. 사실 A라는 여성이 있었잖아요. 이 A라는 여성도 이 과외 선생하고 고등학교 동기고 사범대도 같이 다녔고 교생 실습도 그 학교를 같이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합숙은 과외 선생과 권군이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A라는 여성과 권군이 만나던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던 사이는 A라는 여성과 이 권군이고 합숙은 근데 과외교사와 그러니까 이 A라는 여성의 친한 친구와 권군이 합숙을 했던 거예요. 자, 이 기자. 그러면은 A라는 여성과 이 권군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귀었어요, 진짜. 교생과 학생이. 자, 그러면 그렇게 둘이 이렇게 뭘 해야 이게 맥락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전혀 엉뚱한 이 과외교사 네. 그 사람이랑 합숙을 한 거예요? 자기 친구를 시켜서 자기가 사귀던 남학생과 동거를 하게 한 건데 그 이유가요. 이 A 씨가 소문을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어린 그것도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데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자신의 임용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 점을 걱정을 한 겁니다. 특히나 이 교생 실습이 끝나고 본인만 인천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남성이 혼자 남아서 권군이 혼자 남아서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한 건데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권군을 자퇴시켜서 친구들과 분리하고 이 친구인 과외교사에게 권군을 인천으로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검정고시 공부를 시키자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냈고요. 이걸 과외교사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이상한 학습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과 관계를 했다는 그런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분리를 하기 위해서 자퇴를 시켰다. 자, 그렇다면 백 변호사님, 네. 그 권군 부모님은 네. 이 학교 잘 다니던 애가 갑자기 자퇴를 하겠는데 이걸 허락을 해줘서 더군다나 합숙 과외를 받겠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본인이 공부를 뭐 열심히 하겠다고 자퇴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린 이상 부모님들도 그 상황에서 말리기 어려워서 공부할 때 자꾸 찾아가려고 했겠죠. 예. 근데 그때마다 공부에 방해되니까 오지 마라. 그렇게 극구 화를 내면서 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권군이. 근데 이제 권군의 몸을 좀 보면 키가 170에 몸무게가 100kg 정도 됩니다. 누군가한테 쉽게 제압되지 그렇죠. 않을 만한 체구인데다가 거기다 꿈이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럼 어느 세상에. 정도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 인물이었을 텐데 근데 이런 친구가 왜
그렇게 말 그대로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결국 A 씨가 가장 주요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 A 씨는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잖아요, 지금. 예. 그죠? 어. 그런 상황에서 이 A 씨, 이 권군이 집에 돌아가거나 하게 되면 또 본인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탄로날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군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나 너무 서글퍼. 날 좋아하는 게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에 붙어. 그리고 나랑 인천에서 살자. 이렇게 권군을 구슬렸고 이 권군은 이 A 씨의 말 때문에 부모님이 오겠다는 것도 다 뿌리치고 이곳에서 혼자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 아, 그러니까 동거하는 그 교사를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아무튼 믿었던 그 A라는 사람을 너무 믿다 보니까 야, 너 나랑 잘 되고 싶으면 지금 너랑 같이 사는 그 사람 내 말이려니 하고 무조건 따라 뭐 이랬던 건가 봐요. 통상 이제 그 정도 나이 되는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그 교생 정도의 나이면 자기보다 연상인데 거기에서 이제 둘이가 어떤 그 교생과 또는 뭐 제자로서 이런 것을 좀 벗어나서 사실 이제 그 집에서도 허락을 한 거는 그 아이가 좀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점수가 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그러면 그 학교를 갖다 처음에 자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들이 반대는 했는데 예. 그쪽에 데려가서 뭔가 새로운 애를 갖다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달 이 공군한테 이제 생활비까지 보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 과외교사라고 하는 것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A라고 하는 여성이 주도하고 이 과외 교사는 이 같은 그 친구이지만 하수인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슬슬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학대를 갖다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골프채로 아이를 때린다든지 뭐 종아리 때린다든가 이렇게 쭉 됐는데 특이한 것이 그 도중에 한 번씩 이 A라고 하는 여성이 찾아와서 좀 더 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6월 26일 날 이미 이제 선을 갖다 넘었고 이 누워 있는 권군에게 뜨거운 물까지 이제 붓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갖다가 방치를 해서 바로 29일 날 사망하게 된 겁니다. 예.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A는 자기의 어떤 그런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렇다 쳐요. 이 과외교사라는 사람 친구잖아요. 친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피해자인 권군이 진짜 원하는 건 A 씨죠. A 씨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과외교사에게 절대 복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이 과외교사랑 A 씨는 친구 관계인데 왜 이렇게 친구 말에 복종을 하는가였을 때 A 씨가 과외교사한테요. 남자친구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이 남자친구랑 4년째 만나고 있는데 이 과외교사가요. 자기 남자친구 얘기에 정말 병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나는 조금 살집 있는 여자가 좋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살을 찌웁니다. 그 정도로 집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란 인물이 도대체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권군의 검정고시에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 권군이 검정고시 패스를 합격을 못하면 나와 내 어머니가 야쿠자에게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도 너무 황당하고 이걸 왜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과외교사는요. 그래서 극도로 불안해져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집착을 하다가 끓는 물까지 붓게 됐던 건데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A 씨가 그 남자친구인 척하고 과외교사에게 자신이 남자친구 행세를 해서 자기 친구에게 가상의 인물을 소개해 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얼굴을 본 적이 4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자 교수님은 말미에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양 변호사님, 뭐가 됐 저희 권군의 부모님이 예전에 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막 그 원통해 하시면서 아파하시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자들은 어떤 법의 처분을 받았습니까? 사실 형량을 놓고 보면 또 분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폭행은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상해치사가 무죄가 됐습니다. 예? 그 바람에 과외교사는 폭행만 징역 7년 그리고 A 씨는 징역 2년, 남자친구는 징역 8개월인데 보면 또 한 가지 이 부분도 좀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상 더 큰 책임은 A 씨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일의 책임은 그렇죠. 조종했으니까. 직접적인 폭행을 한 건 과외교사였기 때문에
과외교사가 훨씬 무겁게 처벌받고 A 씨는 2년에 그쳤습니다. 와,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나왔겠네요? 이미 오래전에 나왔죠. 이 어. 2013년 사건인데. 와, 자 교수님, 이게 말이죠. 2013년 사건, 가스라이팅, 뭐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뭐 정신적으로 막 지배를 해서. 근데 당시에는 요즘이야 뭐 워낙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뭐 가족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는데 2013년 저 기억이 나는데 맥락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정말. 제가 이제 이 사건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이 A 씨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 친구 있잖아요. 친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알면서 친구가 자기 집에 있는 고민을 얘기하면은 그때 잘 얘기를 갖다 해줘요. 그래서 완전히 이건 친구가 아니라 종속 관계에 들어갔고요. 심지어는 대학을 다른 데로 친구가 갔었는데 야, 너 내 있는 대학으로 와.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 대학까지 왔고 허허.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완전히 소위 얘기해서 자기가 쥐고 흔드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교생을 가가지고도 사고는 본인이 쳤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소문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그 관리를 하기는 싫으니까 자기 친구에게 그 임무를 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친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아까 가상의 남자친구를 내세워가지고 너 앞으로 말 잘 들어야 그 남자를 앞으로 사귈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또 나중에 이제 보게 되니까 이 A 씨의 남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친구도 이 어느 틈인가 이 여성의 그 어떤 정신적 조종 상태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지금 이제 검찰에서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약간의 어떤 그 성격 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 A 씨요, 이 자기애성 성격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어떤 피해를 당했던 그 남성 그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의존성 여러 가지 어떤 그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말이 났는데요. 자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망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입니다. 자, 지금 사건 반장을 그 당사자들이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